자, 오늘은 좀 색다른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주로 하는 스쿼트 그리고 런지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우리 로기환 코치님, PT 전문 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부터 트레이너로서 이제 생활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창무 원장님을 우연한 계기로 이제 인연을 맺어서 운동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운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스쿼트와 런지라는 동작은 좀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난해한 동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스쿼트의 목적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서기, 그리고 런지 같은 경우는 뭐 돌진하다, 찌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 스쿼트란 동작은 이제 3대 운동에 포함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전문가들이 하는 영상을 보고 내가 똑같이 따라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세가 어려워지는데,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서면 됩니다. 대신 여기에서 어떤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여줘서 동작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부조합이 돼서 이제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주 목적 근육인 대퇴사두근, 우리 앞벅지라고 하죠. 이제 허벅지 근육과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 둔근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자세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오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둔근과 소둔근의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은 엉덩이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주저앉는다라든지, 아니면 정아리 앞에 있는 정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비활성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 뒤로 주저앉는 자세가 나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체크하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분석과 내가 이 동작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약간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스쿼트는 어깨 너비에서 다리를 11자 또는 약간 열어줘라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팔을 앞으로 뻗거나 아니면 팔꿈치를 어깨 높이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섭니다. 앉았다 일어섰을 때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보편적으로 무릎이 앞으로 밀고 나오는, 옆에서 봤을 때 무릎이 발목보다 앞으로 밀고 나오는 이런 형태들을 제일 많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이유는 고관절의 힌지 동작이라고 하는 고관절 축으로 대퇴 허벅지 뼈와 골반이 전방경사를 이루면서 뒤로 빠져주는, 거기에 흉추의 신전 운동을 더불어서 깊게 내려가는 이 동작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자세를 추구하시기보다는 내가 내 두 발바닥에 체중이 원활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앞뒤를 움직여 봅니다. 움직여 봤을 때 내 체중이 발바닥에 잘 전가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일단 무릎이 발끝을 넘고 이런 거 크게 개의치 마시고 앉아서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서 일단 허벅지 앞쪽에 힘이 느껴질 때까지, 뻐근함이 느껴질 때까지 10번이든 20번이든 반복을 하시면서 움직임에 대한 것을 근육이 익힐 수 있도록 수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밀고 나온다. 두 번째, 무릎이 밀고 나오진 않지만 상체가 앞으로 많이 무너진다. 자,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앉는데 무릎이 안으로 자꾸 모인다. 또 하나, 무릎이 너무 벌어진다. 이런 요소들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는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깊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풀스쿼트 동작을 추구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자세가 익숙해지고 근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프스쿼트라고 해서 고관절을 무릎까지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먼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실 내 상체의 협응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요,
팔을 위로,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라고 해서 팔을 머리 위로 만세를 한 동작에서 그대로 쭉 숙였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앞으로 숙여줍니다. 흉추의 신전 운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보상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풀스쿼트 동작을 추구하기보다는 팔 위치를 귀 옆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내가 상체의 각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스쿼트를 할 때 앞으로 숙여진다, 그리고 뒤로 세워진다,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형태고, 또 좀 특이한 케이스로 뒤에서 봤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별도의 자세 분석, 뭐 고관절의 스페셜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지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실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할 때 스쿼트는 절대 무릎을 넘으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사실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고정관념들이 바뀌고 있는 게, 스쿼트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나는데 무릎 관절 나가지 못하게 억제를 한다, 오히려 허리 쪽에 더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과도하게 무릎 슬개건의 부담을 느낄 정도로 크게 나가는 동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가셔도 됩니다. 과도하게 밀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허벅지 근육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가진 상태라고 한다면 나가셔도 됩니다. 이 이유는 사람마다 허벅지 뼈 그리고 정강이 뼈의 길이가 틀리다. 예를 들어서 허벅지 뼈가 긴 분들을 억지로 다리 넓이를, 어깨 넓이를 고정시킨다, 무조건 허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면 스쿼트 할 때 다리의 넓이는 어떻게 할까요? 어깨 넓이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벅지 뼈가 굉장히 긴 체형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세 안 나옵니다. 또 발목의 가동성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발등을 당겨주는 역할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한 어깨 넓이를 고정한다고 한다면은 그 보상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릎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모은 상태에서 제대로 힌지 동작을 만들지 못하고 허리 쪽으로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적정한 어깨 넓이, 다리가 어깨 넓이보다 넓어도 괜찮으니 발바닥으로 정확히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내려갈 때 자꾸 발바닥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발바닥에 체중을 느낀다기보다는 위아래로 숨을 헐떡이는 이런 모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 어깨 넓이 또는 조금 더 넓게 하신 상태에서 다리를 앞뒤로 움직여 보시고, 그래서 내 발바닥에 체중이 이동되는 걸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동작을 익히실 것을 권장합니다. 흉추, 신전 운동이 좀 약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게 등이 살짝 굽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신전 운동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맨몸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뭐 고정되어 있는 의자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벤치가 있으면, 이런 고정되어 있는 의자가 있으면 엉덩이를 살짝 끝에 걸터 앉으신 상태에서 상체를 본인 기준에서 최대한 세우시고 앞으로 살짝 밀어주시고 팔은 앞으로 뻗습니다. 그러면 발바닥으로 체중이 넘어가는 느낌을 확인하신 후에 일어나실 때 보상 동작 없이, 보상 동작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또는 앞으로 숙이면서, 이게 아닌 발바닥에 체중 느낀 그대로 지면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일어서셨다가 다시 천천히 엉덩이만 톡 대고 올라오시고, 엉덩이만 톡 대고 올라오시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적정한 체중 이동과 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내가 벤치에 앉은 상태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높이보다 조금 더 앉아보시면 돼요. 이랬을 때 내가 상체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몸이 그 동작에 대해서 익숙함이 생기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깊이를 조금씩 더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벤치나 의자의 높이는 본인의 무릎 높이 또는 허벅지 중간 정도,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한테 스쿼트를 하라고 한다면 그 운동은 그분한테는 좋은 운동이 아니라 나쁜 운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운동의 스킬을 조금 낮춰서 무릎이라든지 허벅지 중간 정도의 높이의 벤치에 살짝 걸터 앉은 상태에서 먼저 내 몸이 체중을 느낄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스쿼트를 하려고 했을 때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먼저 찾아뵈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움직여 봤을 때 뻐근하지만 할만해 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풀스쿼트를 저는 절대 제 회원님들한테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기준에 저는 제가 처음 모시고 운동하는 분들은 아예 운동이 처음이다 또는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온다 그렇게 했을 때 20개씩 3세트 약간 고반복 유지 운동을 많이 시켜드리는 게 그분들이 지금 운동 뭐 예를 들어서 10개씩 할 수 있는 무게를 3세트 4세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 갖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회원님들한테 20개씩 3세트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저는 이 같은 스쿼트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극점을 새로 찾아드리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들도 발을 어깨 위 뒤로 얹어지고 하는 백스쿼트라든지 아니면 뭐 프론트 스쿼트, 오버헤드 스쿼트 이런 많은 동작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절대 이게 무리해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스쿼트를 통해서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들고 싶어. 나는 스쿼트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어. 내가 지금보다 등산도 잘 다니고 싶고 러닝도 가볍게 더 많이 하고 싶고 오래 걷고 싶고 가족들과 아니면 연인과 나들이를 할 때 좀 더 오래 서 있고 싶고 이런 건강의 목적이라 한다면 무게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내 근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게는 자연스럽게 쫓아옵니다.